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아름다움은 불가해합니다. 이는 모든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근원이다. 감정이라는 것이 낯선 자, 놀라움의 걸음을 멈춰서서 경외감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의 눈은 감겨 있으므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작가 실종 사건. 1926년 12월 3일 밤, 에거사 크리스티는 어린 딸을 재운 뒤 모피 코트와 트렁크를 챙겨 회색 모리스 카울리를 몰고 저택을 나섰다. 하인에게는 드라이브를 하러 간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석회를 캐는 구덩이 근처에서 에거사의 차가 발견됐다.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려가다가 도로에서 벗어나 풀이 무성한 비탈길로 진입한 상태였다. 전조등은 켜져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모리스 카울리는 앞바퀴 2개가 사실상 구덩이를 타고 넘은 상태로 발견됐다. 차량이 경로를 이탈한 것이 확실하며 빽빽한 산울타리가 없었다면 구덩이 안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에거사는 사라졌다. 당시 에거사 크리스티는 무명에 가까운 미스터리 작가였다. 그는 그의 봄에 에르킬 푸아로 탐정이 등장하는 세 번째 장편소설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을 출간했다. 이 작품은 구성이 기발했지만 몇천 부밖에 팔리지 않았다. 화려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던 에거사는 적지 않이 실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아치는 젊은 여자와 눈이 맞아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다. 경찰은 처음부터 자살을 의심했다. 에거사는 며칠 전 약국을 찾아가 고통 없는 죽음을 선사하는 가장 좋은 약에 대해 약사와 무시무시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다. 경찰은 박살난 차량 근처에서 뚜껑이 열린 유독성 납과 아편병을 발견했다. 간단한 비극인 것 같았다. 버림받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하지만 에거사가 자살한 거라면 시신은 어디로 갔을까? 경찰은 잠수부를 부르고 인근 연못에 물을 뺐다. 사냥개를 동원해 서리 다운주를 샅샅이 뒤졌다. 당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수천 명의 아마추어 탐정이 실종된 작가를 찾으러 나섰다. 하지만 아무도 에거사의 발자국조차 찾지 못했다. 에거사는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린 듯했다. 수사를 진두지휘한 켄 워드 부청장은 에거사가 살해당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켄 워드는 에거사가 자기 작품에 등장시키고 싶어 할 만한 탐정이었다. 추론의 대가였고 난해한 살인사건을 여러 번 해결해 킹스 폴리스 훈장을 받기도 했다. 코스염은 깔끔하게 손질했고 불룩 나온 배에 페도라를 즐겨 썼다. 켄 워드는 에거사가 뒷좌석에 놔둔 모피 코트에 주목했다. 에거사가 사라진 날에는 축축한 북동풍이 불어왔고 자정기온은 2도였다. 그런데 왜 에거사는 코트를 두고 내렸을까? 자살하려는 사람이라도 추운 건 질색일 텐데. 켄 워드는 차량이 박살난 것에도 의구심을 가졌다. 차량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기는 했으나 흙 위에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 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까? 차체에는 긁힌 자국 하나 없었고 캔버스 지붕도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차량을 낭떠러지 앞까지 조심스럽게 몰고 간 것 같았다. 그리고 아치의 문제도 있었다. 켄 워드는 아치가 이혼을 원했다는 걸 알았다. 하인들의 전원에 따르면 그는 에거사가 실종되기 전날 아내와 심하게 싸웠다고 했다. 켄 워드가 아치에게 에거사가 실종되던 날 밤의 행방을 묻자 그는 애인과 함께 친구의 집에 있었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상한 부분은 아치가 에거사에 남긴 편지를 태워버렸다는 점이었다. 아치는
경찰에게 사적인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케노드가 느끼기에 아치의 태도는 애매하고 방어적이었다. 하지만 아치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아치의 친구가 밤새도록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맹세했다. 차는 차고에 주차했고 그 차를 썼다면 개 짖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아치가 몰래 빠져나갔다 한들 해가 뜨기 전에 돌아올 방법이 없었다.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고 다른 차량의 흔적은 없었다. 그리고 에거사가 살해당한 거라면 범인은 대체 왜 독극물을 두고 왔을까? 여러 날이 지났다. 100파운드의 현상감이 내걸어졌지만 엉뚱한 목격담만 양산됐다. 에거사가 남장을 하고 런던에서 버스를 탔다. 배터시 인근을 배회하고 있다. 포츠머스행 열차를 타는 걸 봤다는 시기였다. 수사를 하면 할수록 사건은 점점 더 불가사의해졌다. 모든 단서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다.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자 아치는 겁에 질렀다. 에거사가 실종되고 6일째 되던 날 그는 데일리 메일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 모든 게 에거사의 자작극일지 모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범죄가 아니라 소설 속 상황을 모의했다는 것이었다. 사실 얼마 전 아내가 자기 언니에게 나는 마음만 먹으면 아주 제대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신문에 실린 기사를 두고 논의를 하던 중으로 기억합니다. 에거사가 작품을 위해 실종 자작극을 꾸몄을 가능성도 있어요. 대중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아치의 짐작이 맞았다. 에거사는 납치나 살해를 당한 게 아니었다. 그는 제 발로 사라졌다. 전기작가 로라 톰슨의 지적에 따르면 에거사의 실종 사건은 가히 그의 최고 걸작이었다. 에거사는 교묘하게 배치된 단서로 대중을 매료하며 자신의 삶을 매혹적인 탐정소설로 각색했다. 타임스는 이를 두고 영국 신문의 지면을 장식했던 실종 사건들 가운데 가장 선풍적인 사건이라고 선포했다. 실종되기 전만 해도 대중은 에거사가 누군지 몰랐다. 그들이 관심을 보인 이유는 오로지 그의 행방이 묘연했기 때문이었다. 12월 14일 에거사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11일이 지났을 때 해거게이트에 있는 스완 온천 호텔에서 벤조를 연주하는 한 뮤지션이 실종됐다는 작가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여자가 무도장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치에게 알렸다. 아치가 호텔에 도착하자 경찰은 그를 로비에서 기다리게 했다. 호텔 매니저가 말하길 에거사가 저녁 예약을 했으며 곧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분홍색 조제스로 만든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러 계단을 내려오는 에거사가 아치의 눈에 들어왔다. 에거사는 그와 시선을 마주치고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고 라운지의 벽난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이들 부부는 저녁 식사를 하러 호텔 식당으로 들어갔다. 아치는 함구하길 원했지만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답변을 요구했다. 에거사의 실종 사건은 계속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아치는 언론을 달래기 위해 요크셔 포스트에 성명을 발표했다. 에거사의 신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맞습니다. 에거사는 현재 완전한 기억 상실과 정체성 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길